자, 다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을 뭐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뭐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했네요. 그쵸? 제곱해서 이제 뭐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친구 제곱하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제 뭐 여기는 이 식이 정리된 게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A제곱 있고요. 여기도 A제곱이 있겠지. 빼기니까 A제곱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B제곱이 있을 거니까 빼기니까 마찬가지로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남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정리한 식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더하기는 아닐 것이고요. 빼기 형태인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이므로 뭐 가가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니까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냐. 자, 여기는 이 식에서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하고 절대값 아닌 거는 누가 당연히 크거나 같냐? 절대값인 게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쵸? 그 절대값이 크거나 같다 해서 얘도 이제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에 이게 성립이 된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등호가 이제 언제 성립하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 맞지? 그럼 여기에서 자, 얘하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야. 알겠니? 여기서는 이제 AB가 0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고요. AB가 같은 부호이거나 0일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0이면은 뭐 당연히 성립을 할 것이고요. 같은 부호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는 이퀄이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성립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 정도로 뭐 가볍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사실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증명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루트가 있으면 여러분 양쪽에 뭐 하면 되겠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다. 그쵸? 절대값 씌워주면 여기는 이제 x 더하기 y가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자 x하고 y가 둘 다 양수나 0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 더하기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y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호 성립 조건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말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좌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 y의 곱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x, y의 곱이 0이라는 거는 x가 0이 되거나 또는 y가 0이 된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435번 같은 경우 x가 3보다 크다 이런 게 얘가 이제 양수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산술기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선생님 산술기하 얘기했는데 산술기하의 기본 공식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a 더하기 b를 갖다가 2로 나눈 게 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분모 2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뭐 이렇게 쓰긴 하죠. 그쵸?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일단 알아야 될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와 B의 더하기 식이고요. 여기는 A와 B의 무슨 식이니? 곱하기 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하기 입장에서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더하기 식에서는 우리가 뭐를 찾냐?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곱하기 식에서는 당연히 이쪽 값을 원하는 거고 이쪽 값은 어떤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곱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지? 식이 조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나와서 복잡하게 나왔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더하기 식으로 네가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더하기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거야. 곱하기인 상태로 구하시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뒤에 하나 있으니까 선생님이 소개해 줄 테니까
이거 어쨌든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셔야 돼. 더하기의 최소값 곱하기의 뭐라고?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산술기하가 이제 이러한 공식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산술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A, B가 뭐 했으면 좋겠어? 자기들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여기 있는 A, B가 자기들끼리 없어지기 위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A, B가 무슨 관계면 좋겠어 얘들아? 역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산술기하의 눈에 보이는 공식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fx 더하기 fx분의 k 이게 바로 2 루트 하시고 얘하고 얘가 지금 역수관계인 거 눈에 보이시죠?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겠어요 얘들아? k만 남는 이게 실질적인 산술기하 공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조 많이 했지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니까는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역수 만드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지금 x고 얘는 x 빼기 3인데 이거를 내가 내 맘대로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를 이거에 뭐 하는 거야? 세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는 있으니까 4 앞으로 끄집어내시고요. 여기가 x 빼기 3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x 빼기 3이 이렇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분의 4 이런 식이 필요한 거야. 이런 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갑자기 뭐 했어? 등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월로 12로 보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는 있으니까 12 더하기 2 루트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들 없어지겠지. 그쵸? 그러면 4하고 4가 곱해지니까 16이 될 것이고 얘는 곱하기 4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2에다가 8을 더하니까는 최소값은 20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냐? 20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x값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만들어낸 게 8이야. 그렇지? 그런데 얘네 둘이가 뭐한데?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네 둘이가 만들어낸 결과를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 반반 가져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8을 만들어냈으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잖아. 8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니?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또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보통 책은 그렇게 풀거든 얘들아. 얘하고 얘는 같다라고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이 식을 정리해가지고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만들어낸 값의 절반값. 알겠지? 그러면은 뭐 4 약분하면은 x 같은 거는 뭐가 되겠어? 4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x값은 4고요. 최소값은 2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436번은 좀 별표 한번 쳐볼까? 자, 절대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쌤이 지난 시간도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제곱이 내 눈에 보이면 무조건 뭐야? 완제야, 완제. 알겠지? 그래서 제곱이 내 눈에 보이면, 뭔가 식을 어쨌든 분리를 하든, 아니면 그것 자체가 완제가 되든, 아니면 식을 적당히 좀 분리해서 완제를 만들든, 각각의 완제를 만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만 여러분이 있으면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 얘기거든. 알겠지?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제를 만드는 목적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완제가 되면 여기 있는 값은 최소값이 0 또는 양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0이나 양수가 되고요. 얘도 0이나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거는 반드시 0 아니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완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게 뭐냐 생각해 봤더니 x제곱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4x제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가 들어왔네요. 넣었었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을 사용했으니까 너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너하고 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에 오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까? 자, 이거 우리가 뭐 건들 필요 없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2x 더하기 3의 제곱. 내가 원했던 완지의 모습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가에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 들어왔어요. 이거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도실수 x, y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뭐하다? 같다라는 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 등호 성립 조건 같은 경우는 얘가 각각의 완제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x라는 거는 이 y가 되면 되고요.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y는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fx라고 하자. fx는 결국 얘가 이제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12 곱해 가지고 결론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36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출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문제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허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네.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한번 해보면, 자, 이 친구인데 이제 얘가 짝수죠. 짝수 형태죠.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플라임의 제곱 5 마이너스 k가 허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라는 친구가 5보다 크다라는 어떤 값을 내가 얻을 수가 있고,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양수가 되고 너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산술기하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산술기하는 원래 루트 안에 들어가잖아, 공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산술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얘를 내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뭐 하는 거니? 세팅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k-5 하시고요. 플러스 k-5 분의 자 9 하시고 더하기 자 원래는 5가 있었고요. 또 빼기 5가 있잖아. 그치?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해줘야 돼?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0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자, 2 루트 이렇게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니까 3으로 나와서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냐? K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했고 B라는 친구는 16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A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있던 값이고요. 만들어낸 값은 이거야. 그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가 만들어낸 값의 절반 값을 뭐 하면 되겠어? 가지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된다? 8. 즉 A는 8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하시면 4번 24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선 8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면 가장 편하다고 했니?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그 다음에 뭐 0 들어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0 들어갈 때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 항상 성립하는 것만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부호일 때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당연히. 다른 부호일 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그쵸? 다른 부호일 때는 빼기 값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기억권은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같은 부호일 때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든 다른 부호든 항상 뭐 하게 되어 있니 얘들아? 최대값이 되겠죠. 항상.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다 보시면 되겠죠. 니은번은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번 잠깐만 놔두시고요. 리을번부터 볼게요. 자, 리을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부호야. 같은 부호면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같은 부호. 성립하겠죠? 같은 부호라고 해도. 다른 부호는 성립해요? 안 해요? 다른 부호도 성립하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쨌든 간에 씌운 다음에 둘 다 양수 만든 다음에 빼기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값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리을번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면 이 438번 같은 문제 가지고 숫자 이렇게 넣어보면서 본인이 감을 좀 익히세요. 뭐 같은 보일 때 뭐 2, 1 넣어보면 되고, 다른 보일 때 뭐 1,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넣으면서 그냥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이런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가 나왔네요. 루트가 나오면 뭐 하는 방법이 뭐 별게 있습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제곱해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근데 기본 조건이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A, B는 둘 다 양수이면서 뭐 B가 A가 B보다 뭐가 다른 거야?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한번 선생님이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양변 제곱을 해보면 좌변은 A-B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 A 루트. 원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뭐 A,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A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 옮겨볼게. 자리 옮기면 2 루트 AB가 되고, 여기는 2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없애주시고, 자, 지금 얘하고 얘를 지금 비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는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B라는 거는 당연히 루트 B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뭐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또는 뭐 이거 이렇게 약분하셔도 뭐 당연히 상관없겠지. 그쵸? 그럼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번 뭐 한다? 성립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39번은 별표를 한 5만 개 정도 치세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에 최소값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뭔가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의 번호를 쓰고 그 이유를 한번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산술기하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내 눈에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야 돼? 더하기 형태로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곱하기 형태로 펼쳐져 있는 거를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거를 곱하기 형태로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야, 얘는. 이렇게 구하면 잘못된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일단 해보고, 올바르게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439번 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 좀 해놓으세요.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 식 2x 더하기 y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체로 그냥 산술기하 내가 적용해가지고 얘를 한번 정리해 본 거야. 문제될 거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식 x 더하기 x분의 2 y분의 1을 더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2x 더하기 y를 얘로,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얘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의 곱하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2x 더하기 y에서 구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은 맞아.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거 두 개를 뭐 한 거니 얘들아? 곱한 거야. 그렇지.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 두 번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곱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한 거야 지금. 그래서 8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최소값이 8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없어지고 2루트 2하고 2루트 2 곱하니까 8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산술기하에서 최소값은 얘들아 언제 나오는 거지? 언제 최소값이 나와? 등호가 같을 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산술기하가 A 더하기 B가 2 루트 A, B라고 할 때 실제 여러분 산술기하에서 아니면 대부분의 부등식 문제에서는 얘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 부등식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일 때는 그 크다 작다의 부등호가 의미가 있지만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게 돼 있어 얘들아? 이퀄에서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술기하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에 뭔가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가 되니 얘들아? 여기 있는 EX하고 Y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EX equal Y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2하고 Y분의 1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뭐 이렇게 대각선 곱해보면 X equal 뭐가 되겠어? 2Y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등호 성립 조건, 즉 EX가 Y이면서 동시에 X가 2Y가 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은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X1이 0보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얘는 이런 XY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야. 이렇게 푸는 방식이.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푸는 거는 3번까지 푸는 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8이다라고 한 얘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까지 푸는 거는 수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 8을 갖다가 이 식의 최소값이라고 말한 이 4번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 여기서 나온 8을 최소값이야 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야. 알겠지? 여기서 나온 8을 최소값이라고 말하려면 여기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해야 돼? 일치할 때 가능하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은 4번이 되고요. 선생님이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EX equal Y하고 X equal Y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8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다.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올바로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올바로 구해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얘네가 같은 상황에서의 성립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상태인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를 각각을 곱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 더하기 상태로 만들고 최소값을 구해야 올바른 최소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면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1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5 플러스 하시고요. 자, 안쪽에 있는 거 곱하면은 x분의 2y가 되고요. 바깥에 거 곱하면은 y분의 2x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의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의 값을 여러분이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의 값은 정확하게 얘네 둘이가 우리가 얘들아 뭘로 보이니?
역수관계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계산하면 크거나 같다 5 더하기 하시고 2 루트 하신 다음에 역수인 친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약분될 거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에 4가 들어올 거니까 곱하기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최소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값은 9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도 둘 다 양수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440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산술기하 쪽은 얘들아 뭐 하나 버릴 문제가 없어요. 고쟁이에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돼. 왜? 얘네 시험에 산술기하 나올 거야. 표시 안 나올 거야. 왜? 빨간 펜 하나 연필 하나 빨간 펜 여기. 자, 보겠습니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겠네. 맞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여기 있는 값들하고 여기 있는 값을 한번 가만히 보면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니 얘들아? 역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이게 구해야 되는 값이야 이게. 그냥 K라고 할게 알겠지? 여기다가 편의상 5A 더하기 3B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나와야 되는 K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를 편의상 뭐 했기 때문에 곱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4K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치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전개할 때 앞에 것끼리 곱하고요. 뒤에 것끼리 곱하면 앞에 것끼리 곱하면은 25, 뒤에 것끼리 곱하면 9가 되니까 34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하면 됩니다. 안에 것끼리 곱하면은 사실은 얘들아 여기서 A분의 15B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역수인 게 확인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연습만 충분히 됐으면 내가 필요한 거는 역수관계인 A분의 15B 그 다음에 여기는 B분의 15A 여기서 얘는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집어넣어서 뭐 할 거니까 없어질 애들이니까 선생님이 약간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시키는 거 좋아해. 이미 다 알았으면 이제 다 알겠지?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34 더하기 2 루트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15만 들어올 거니까 얘가 곱하기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럴 때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4K가 되는 거니까 여기 60에다가 여기 34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니? 아니 30에다가 34니까 64가 되는 거고요. 4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K값은 1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문제 패턴보다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렵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형이 필요하고 사실 441번 정도의 난이도가 우리 지역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정도 난이도는 뭐 이거 먼저 풀어본 친구는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자 2A분의 1하고 3B분의 1을 더했더니 얘가 5분의 1이다.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얘네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 눈에 뭔가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은 항상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 알겠어? 글쎄면 여기서 2A 더하기 2를 갖다가 A라고 선생님은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B 더하기 2를 갖다가 B라고 한번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값은 2A 더하기 3B야. 2A 더하기 3B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A하고 B를 더하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B 빼기 2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는 그럼 A 더하기 B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2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보니까 이거 똑같아.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조금만 난이도 올린 것 뿐이야. 이거 내가 뭐 구할 수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해주는 거니? 여기다가 A 더하기 당연히 이를 곱해줘야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그럼 여기다가 A 더하기 자 B를 이렇게 곱해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라고 보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A분의 B가 되고요. 바깥에 거 곱하면은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이 값이 바로 5분의 1 A 더하기 B 값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루트 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5분의 1 A 더하기 B가 4니까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20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내가 구하려는 거는 A 더하기 B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방할 때 이런 식 배웠어. 어떤 식 배웠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내가 x절편하고 y절편 값을 내가 알겠지? 그러면 직방 세울 때 자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1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은 지금 외우세요. 그냥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직방할 때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직방 만들 수가 있고요. 두 점을 알면 직방 만들 수가 있고, 그치? 그 두 점을 할 때 직방 만들 수 있는 거에서 새끼로 작게 뭐 했냐면은 x절편 y절편을 할 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의 합이 1이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이 식이 기억이 나셔야 돼.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3,5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선생님이 그려주면 이런 얘기야. 뭐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 한번 해보자. 알겠지? A, B가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X절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Y절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이 지식을 더불어서 보자마자 너 바로 뭐라고 내가 인식하면 됩니까? 아, 너 직방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A는 X절편, 여기 있는 B는 Y절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오류가 없겠지. 됐죠? 자,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에 3,5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 3,5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이 직선이 3,5를 뭐 한다는 거야? 지난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지나니까 나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에다가 3,5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a분의 3 플러스 b분의 5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나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요. 2분의 1 a b 이 값이 얼마냐 이거 말하는 거야. 자, 더하기 값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줬고요. 곱하기 값에 대한 최소값을 나에게 뭐 하는 거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사실 곱하기 값은 최대값이 맞는 거긴 한데 사실은 그치?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할 거냐? 이거는 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5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a, b가 둘 다 뭐니까 얘들아? 양수니까 상관없겠죠? 자, 2 루트 하시고요. 두 개 곱하시면은 a, b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얼마였어? 얘가 1이었어. 얘가 1. 얘가 1이었어. 이렇게. 나는 여기서 a, b의 뭐를 구할 수가 있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넘기고 제곱할까? 그러면 2분의 1 될 것이고요. 양변 제곱하면 4분의 1 AB 15 이렇게 되겠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A, B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니?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즉 A, B의 곱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1 A, B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2. 내가 찾는 정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2번 산술기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산술기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세 번에 두 번에 이 문제가 나와요. 절대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443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 그때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얘네 둘이가 일단은 뭐 느낌상으로 역수의 느낌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좋냐라고 보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물론 뭐 얘를 곱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만 얘를 곱하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당연히 있겠지. 그쵸? 왜냐면 나는 9x 제곱 더하기 3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9x 제곱을 해주려면 여기에 9분의 1이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 3이 더해주면 불편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냐? 여기는 이제 얘가 9고 얘는 x 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위아래를 뭘로 나눌 수는 있어? 9로 나눌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변형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작업의 패턴은 뭐냐면 나는 그냥 어쨌든 여기다가 9 곱한 다음에 3 더해주는 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식만 변형이 안 되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세팅해줘야 돼. 알아듣지? 그래서 여기다가 9 곱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9분의 1 곱하고 또 여기다가 3 더하면은 이렇게 적용시켜주면서 또 계산이 좀 어쨌든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아 이거보다는 너를 이거 9로 나눠버리는 거지. 9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3분의 1 여기 9분의 1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훨씬 단순하죠. 여기다가 내가 뭐만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1만 더해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 뭐만 만들어주면 돼?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 왜? 없앨 거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로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빼기 3분의 1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이래야 식이 맞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냥 2 루트 하시고요. 이거 없어진 거야.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없어진 애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만 여기에 9분의 16 이렇게 올 거고요. 얘는 3분의 4가 되겠다. 그쵸? 3분의 4 곱하기 2니까 3분의 8 빼기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7이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7이 내가 찾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때 x값 x값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아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 가지고 만들어낸 값이 얼마였습니까? 3분의 8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가 뭐가 되면 3분의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1 넘어가니까 얘는 1 되고요. x제곱이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답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어떤 거? 여기에서 그래서 풀마일로 가자. 제곱이니까 상관없겠네. 자, 여기 볼게요. 444번도 우리 광주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산술기하를 조금 어렵게 낼 거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정확하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인식만 조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혹시 443 풀어봤어요? 미리?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마찬가지야. 자,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루트는 나중에 내가 뭐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가 가질 수 있는 뭐 구하면 되겠어? 최소값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선이 빼오면 x분의 2, x 더하기 2분의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를 내가 뭐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야? 역수꼴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럼 역수꼴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간단하게 여기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자,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2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2x를 한번 해주시면 얘는 2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니까 빼기 과정에서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친구는 뭐냐면 x 플러스 2x 빼기 2 더하기 8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더하기가 있다는 얘기는 항이 몇 개라는 얘기니 얘들아? 항이 2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x 더하기 2가 없어질 거니까 2x 빼기 2만 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x 더하기 2분의 8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친구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멘붕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다음부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했던 패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가 x 더하기 2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x 더하기로 만들어야 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배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여기가 3니다. 나는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다가 더해준 4를 빼줘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이거 루트 2 쫙 넣어주시면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28에 16이니까는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4에서 빼기 6이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들갑 떨지 말고 루트가 있었죠. 여기다 루트만 딱 씌워주면 되겠지. 그럼 최소값 b는 바로 뭐가 되냐?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x 이퀄 a에서 최소값 갖는다 했어요. a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였네요. 그치? 그러면 2배에 x 더하기 2라는 친구가 얼마를 가져오면 되겠어, 얘들아? 4를 가져오면 되겠지. 얘네들이 만들어낸 값이 8이잖아. 그쵸? 그거에 항상 절반 가져오면 됩니다. 얘가 4가 되면 되고요. 약분하니까 얘는 2가 되고 이거 넘어가면 x는 뭐일 때? 0일 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0하고 루트 2를 더하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시가 공식이 이겁니다. 근데 코시는 사실은 공식보다도 그 풀이 자체를 좀 잘 익혀야 되는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 합친 거. ax 더하기 by에, 자, 이게 코시거든. 그 등호 성립 조건은 이거분의 이겁니다. a분의 x와 b분의 y가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볼게. 선생님이 코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힘 빼고 들어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힘 빼고 들어도 돼요. 코시 문제 특징은 얘들아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A, B는 뭐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얘하고 얘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뭐 1차야. 그치? 여기는 제곱, 여기는 1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루트 x가 나온다면은 여기는 그냥 x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얘네 관계도 무슨 관계니? 제곱의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여기가 만약에 x 제곱이 나오면 여기가 x 4제곱이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서로 간에 니네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제곱의 관계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볼게.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라고 나왔고요.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의 최대값과 그때 a, b 값을 한번 각각 구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양수네? 그러면 내가 산술기야 써야 되나? 이따위 생각하시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그냥.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코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항상 주어지는 게 제곱을 알려주고 그거에 2분의 1차를 구하라고 하든지 또는 1차를 알려주고 제곱을 구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나오면 그게 코시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얘를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제곱이 되는 거잖아. 알아듣지?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칸 채우세요. 괄호를 하시고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항상 여기에 제곱이고 얘가 1차가 들어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가 1로 들어와야 되겠다. 맞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는 당연히 a 더하기 b가 들어오겠지. a 더하기 b가. 근데 이 a 더하기 b가 누구냐면은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인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와야 되냐? 루트 a의 앞에 개수가 뭐가 붙었냐 그 얘기지. 1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1제곱이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고요. 자, 여기 루트 b 앞에는 누가 붙었습니까? 루트 3이 붙었지. 이거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제곱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하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얘가 4가 될 것이고요. 얘가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6, 4 얼마? 24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최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제곱이니까 이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루트 24가 되니까 2루트 6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때 A 값은 뭐냐? 그때 A 값이라는 거는 자 만들어진 값이 2루트 6이잖아. 걔를 갖다가 자 여기 얘하고 여기 1분의 루트 A 하고 루트 3분의 루트 B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가 같아야 된다고. 양변 제곱하면은 1분의 A가 3분의 B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시면은 B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3A가 된다라고 되면 되겠네. 그럼 얘를 갖다가 20과 그 산술기하처럼 반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지? 반반 개념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를 갖다 B가 3A니까 여기다가 3A를 대입을 시키면 4A가 6이니까 A는 뭐 2분의 3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A가 2분의 3이면 B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구하시면은 A, B까지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봐봐. 얘가 1차고 얘가 지금 제곱 관계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거는 반드시 완제꼴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는 9x 제곱이 아니고 얘는 누구의? 3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얘는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은 자, 짠 하시고요. 요렇게 뿅 가시는데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 원래 얘하고 얘가 오는 거야. 원래. 알겠어? 누가 온다고? 얘하고 얘가 제곱이 아닌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3x가 올 것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2y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3x 더하기 누구를 구하라는 거니 얘들아? 4y 값을 알려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4y는 당연히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면 되니까 2가 곱해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처음에 낯설어서 잘 안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만 하세요. 알겠지? 하기 싫으면 학교쌤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오냐? 9x제곱 더하기 4y제곱. 내가 구하려는 k값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오냐? 당연히 여기 1이 있고 2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개 제곱이 합이니까 뭐가 오면 되겠어? 5가 오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5k가 얘가 5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20 뭐가 되겠어, 얘들아? 5가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라는 친구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그때가 뭐가 되겠어?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때 x, y 값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분의 이거야 항상. 그러니까 1분의 3x와 이거분의 이겁니다. 2분의 2y니까 1분의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런 쪽으로 y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y가 3x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셔가지고 x값, y값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3개짜리, 이렇게 3개짜리, 알겠지? 3개짜리 선생님이 똑같다고 다 설명했던 거야. 그때 프린트로 칸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그러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3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 친구가 k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6이니까 제곱이니까 36이다 이 말이 되겠지. 약분하시면 12. 4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코시 활용 문제 하나만 봅시다. 여기 449번.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는 원에 이렇게 내접해 있고 이 원의 중심이 성분 BD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AB가 1이라고 했네요. AD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원 나오고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지름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거 뭐 당연히 중3 때 열심히 공부했죠. 원주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은 알겠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자꾸 볼 때마다 써야 돼. 볼 때마다. 내가 머리에서 뭐 할 때까지 자동으로 인식할 때까지. 도형은 여러분이 절대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형은 배우지 않아. 도형은 이미 끝났어. 중학교로. 근데 그 도형을 좌표에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도형의 성질. 그래서 니네가 이제 수원에서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A, B, C, D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지금 한번 구해봐라고 했거든. 그러면 나는 얘는 2라고 7인 거 내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구할 거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8 이게 얼마냐 이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만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구하면 당연히 이게 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BD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되겠죠. 피타 아저씨 BD 1제곱하고 7제곱이니까 50이 되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내가 A하고 B를 알아야 되는데 A 제곱하고 B 제곱에 관한 값을 줬네? 1차를 알아야 되는데 2차를 줬네? 또는 2차를 알아야 되는데 1차를 줬네? 이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코시 아저씨라고. 누군가는 안 될 거 아니야. 만났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코시 아저씨는 그거야. 산술기하는 뭐고? 역수가 나오면 산술기하야. 실제 우리한테 중상위 문제로 가면은 알겠지? 역수 형태를 만나면은 산술기야. 1차, 2차의 관계를 나에게 주면 코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내가 코시인 거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
뭐 3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는 누가 오면 되겠어? a 더하기 b가 오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오면 되고요. 여기는 1제곱 1제곱이니까 2가 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친구의 곱하기가 얼마니까? 100이니까 a 더하기 b는 10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풀어내시면은 끝나겠네. 됐습니다. 내실수 A, B, C, D에 대해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 알겠지? 자, 이렇게 짝꿍이 되고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는 산술기하가 코시가 되겠지. 코시 맞죠? 코시 공식 이거 있잖아. 이렇게 짝꿍이 돼서 AX 그쵸? 이렇게 짝꿍이 돼서 BY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것끼리 짝꿍이 되고 뒤에 것끼리 짝꿍이 되는 즉 AC 곱하기 BD 이거는 너는 코시 이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빈출로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산술기하와 코시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게 이제 주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은 448번 문제가 아주 베테랑 좋은 문제야. 근데 이제 코시가 안 나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냥 이렇구나 정도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코시 몰라도 그 수능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수능에 코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코시야. 그러면 나는 벌써 이제 얘가 2고 얘가 18이니까 36이잖아. 그래 안 그래? 36이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6이구나 이렇게 암산을 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야 뭐 CD야. 그럼 AB는 지금 이 친구인데 CD는 이 친구인데 각자 뭐하고 노자? 따로따로 놀아. 그치? 따로따로 노는 친구들은 산술기합니다. 산술기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이 루트 이렇게 하니까 얘가 AB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 들어가시면 AB는 1 이렇게. 항상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부등호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부등호는 언제? 범위가 나올 때 부등호를 신경 쓰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은 여러분도 솔직히 부등식이 편해 방정식이 편해? 마음가짐이? 방정식이 편하지. 왜? 이퀄이니까 얼마나 편해? 너만 구하면 되니까. 그쵸? 최대값 최소값은 또 다른 방정식 문제야. 그거는 알아듣겠지? 그렇게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볼 때 AB가 1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E, C, D가 18이니까 CD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런 쪽으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12 최대값이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X가 1보다 크다, Y가 2보다 크다, Z가 3보다 크다라는 거 보니까 각각의 나에게 주어지는 항들이 모두 다 양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왜 코시가 아니냐? 코시는 무조건 얘들아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과 1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곱 알려주고 1차 얼마야? 물어보든지 1차 알려주고 제곱 얼마야? 그렇게 물어봐야 코시야. 그렇지 않으면은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 문제야. 즉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문제야? 잡아야 되는 문제야. 어쨌든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몰라 나 모양이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x 빼기 2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y 빼기 2를 갖다가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 빼기 3을 갖다가 c라고 한번 해볼 거야. 내 맘이지 뭐. 그쵸?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 1 더하기 a 분의 b. 그 다음에 1 더하기 b 분의 c. 1 더하기 c 분의 a.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만 바꿔줘도 인물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치? 자,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 얘들아. 최소값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지식이 있었어? 더하기의 형태로 펼쳐놔야 돼. 그래야 최소값이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산술기하를 딱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기억하면 제일 좋아. 뭐 학교에서는 뭐 산술기는 양수에서만 사용한다 뭐 그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하거든. 실제 그게 중요하기는 해. 근데 우리는 문제 푸는 사람 입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양수가 아닌 거를 낼 리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양수라는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양수화 조건이 언제 중요할 수 있냐? 서술형이 나오면 그게 중요할 수 있어. 왜? 그 조건을 써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수업합니다. 객관식 문제하고 서술형은 당연히 달라. 공부하는 법이 달라야 돼.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역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하기의 최소값 곱하기의 최대값.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 지어주니까.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 그러다가도 이렇게 좀 복잡한 거 만나잖아. 그러면 18 나오면서 뭐야? 못 봐. 좀만 길어지면 못 봐. 아니 얘나 똑같은 애인데 좀만 길어지면 왜 못 봐? 똑같은 거야. 수학은 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다 펼쳐야 돼 일단. 귀찮아도. 펼치는 방법은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볼게요. 두 개 곱하면요. 앞에 것끼리 곱하면은 1입니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뒤에 것,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곱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V자 두 개. 안에 거, 바깥에 거. 이렇게 곱하는 게 약간 좀 식 정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해보시면. 자, 뒤에 것끼리 곱하면 B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A분의 뭐가 됩니까?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거 곱하면 A분의 뭐가 되죠? B가 되고요. 바깥에 거 곱하면 B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얘를 또 곱할 거야. 그치? 자, 얘하고 얘를 곱할 때는 당연히 1이 있으니까 얘를 쭉 먼저 한번 써주고 쭉 먼저 한번 써주면 1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1 다 곱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곱해줄 거야. 이 친구를. 자, 천천히 곱해보자. 1이니까 C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C가 약분되고 약분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니? 1 생기겠다. 그쵸? C분의 A고 A분의 C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얘하고 얘를 곱하면 A가 약분되면서 C분의 뭐가 됩니까? B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얘 하면 C가 약분되면서 B분의 뭐가 돼요?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1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2 너 튀어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C분의 A가 뭐 당연히 여기 있겠지. 왜? 산술기하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역수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이것도 얘들아 봐봐. 없애고요.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이해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C분의 A 얘네 둘이 갖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니네 둘이 붙어주면 니네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뭐. 알잖아 다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B하고 B분의 A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니네 둘이 제끼면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B분의 C, C분의 B 제끼면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 8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왜? 코시 문제거든. 그냥 구경만 한번 그냥 오늘 구경 잘했다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이 P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뭐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코시구나 라는 게 눈에 지금쯤은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야. 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이 친구가 이 마이너스 데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딱 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코시입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코시야. 왜 이상한 코시지? 뭐가 없어? 이게 이사 왔어. 코시 같은 생각은 들잖아. 그치? 코시 아닙니까? 코시 맞아요?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식에서 뭐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껴? 뭐가 느껴? 그치, 뭐가 없어? 이퀄이 없어. 이퀄이 없는 코시야, 이게. 이퀄이 없는 코시. 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그냥 봐봐. 얘는 이거 4x 제곱이 아니죠? 선생님이 항상 어떤 걸로 하라 그랬어? 완전 제곱 걸로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2x야, 2x. 2x 제곱이 이렇게. 얘는 5y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x니까 2가 곱해졌고요. 2 곱하기 2x. 여기는 3 곱하기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지. 맞죠? 그쵸? 그러네. 그래서 네가 넘어오니까 너 코시네.
근데 뭐가 빠진? 이퀄이 빠진 컷이네. 그치? 이퀄이 뭐였지 얘들아? 얘가 2 곱하기 2x였고 얘가 3 곱하기 뭐였어? 5y였잖아. 그치? 그럼 이퀄이 빠졌어. 얘가 핵심이야. 얘가 중요해. 그러면 너는 2분의 2x하고 3분의 5y가 이거야. 이거인 컷이야. 얘기했잖아. 이퀄이 되기 위해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야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얘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얘네 뭐 이거 2 약분해버리면 3x가 5y하고 다르다. 이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xy의 관계에서 p가 뭐 할 거야? 성립할 거야. 그쵸? 그럼 나피는 뭐야? 나피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이게 3x 이퀄 5y가 나피가 되겠지. 안 그런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피는 3x 이퀄 5y가 바로 나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 0이래.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가 a거나 x가 a고 y가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면은 얘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p 바 not q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 not q가 되게 지저분해. 왜 지저분하냐면은 얘가 q는 x 이퀄 0, y 이퀄 b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아닌 나머지 모든 거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생각하려면 오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우를 쓰면 q바 나피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q는 뭐가 되는 거니? x 이퀄 a, y 이퀄 b가 되는 거고 이것이면 나피. 너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x가 a니까 이거에 의해서 3a는 5b라는 이 조건을 뭐 하는 거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짜증나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쵸?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이런 문제입니다. 자, 20 이하의 의미 아닌 두 정수의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이거 니네 알고 있니? 3a하고 5b잖아. 그러면 a 대 b는 몇 대 몇이에요? 5 대 3인 거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그치? a, b가 5 대 3이라면 그럼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5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 10 들어가고요. 15 들어가고요. 20 들어가고. 알겠니?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하는 거니? 얘는 3b니까 얘는 3 들어오고 얘는 6 되고 9 되고 12 되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런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누구까지 가능한 거니 얘들아? 0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봅시다. 세양수 A, B, C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뭐 한번 넣어보라는 얘기야. 한번 넣어볼게. 이것도 그냥 그냥 보세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규律법하고 대우에 의한 증명법 있지 얘들아. 그 두 가지는 꼭 여러분 각자 교과서하고 그 경화 부교재 거기 있는 문제들은 좀 다 한 번 정도는 보세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지금부터 외우지 말고 근데 그때 가서 한 일주일 전 돼서 상황만 좀 한번 보시고 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블렁크 해가지고. 자, B 더하기 C가 X고 C 더하기 A가 Y고 A 더하기 B가 Z다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하겠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보래. 그러면은 뭐 이거를 다 더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다 더하면은 A가 2개고 B가 2개고 C가 2개가 될 것이고 우변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식이 원래 정리가 됐던 거니까 넘겨주면 가에는 2분의 1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누구냐라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자 여기는 B 더하기 C가 얘가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여기 식에서 얘 넘겨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거든 얘들아. 마이너스 X면은 Y하고 Z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플러스 반절이 있었는데 한 개가 빼기로 왔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뭐 같은 패턴일 거니까 B일 때는 Y만 마이너스 C일 때는 Z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쨌든 이제 뭐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수학은 무조건 얘들아 패턴 규칙이야. 그게 사실은 함수의 대표적인 거고 모든 문제들에는 그런 패턴과 규칙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거는 이 바보 멍청이같이 공부하는 거야. 패턴만 익히면 돼. 패턴만. 알겠지?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것 값을 내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됐대.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시면 뭐 굴러가는 패턴이 지금 다 뭐야 비스무리하잖아. 느낌상. 그치? 하나만 해보면 뭐가 답이 나올 거야. 그럼 B 더하기 C를 한번 해볼게.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뭐냐면 얘가 X거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X분의 1 하시고요. 자, A는 곱하기잖아. 그쵸? 어차피 A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2분의 1에 Y 더하기 Z 마이너스 X 이렇게 올 거거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곱하기야. 그러면, 2분의 1 일단 선생님이 써주시고 나서, 이렇게 곱하면은 X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Y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X분의 Z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X분의 Y 여기 이렇게 있고요. X분의 Z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 너만 2분의 1 곱해가지고, 이로 다 뭐가 있겠어, 얘들아? 되겠지, 가. 그치?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 것이고, 이 동네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을 것이고, 똑같이 갈 거니까. 이 동네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니네 둘이, 니네 둘이가 아니고요. X분의 Y하고 Y분의 Z가 어딨어? Y분의 X가 어딨어? 여기. 이렇게 짝꿍 맺어주면, 역수면, 계산 결과물이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가 2가 나왔습니다. 곱하는 와중에서, 그치? 그럼 여기 있는 2가 얘를 뭐 하겠어, 얘들아? 처리하면 되겠지. 처리하니까 여기 다는 뭐가 돼?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뭐 있다. 모의고사로 나왔었던, 이 정도 모의고사는 19번 정도나 20번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재밌는 함수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거 역시 복습하세요. 고생했습니다.